얼마 전 폭우로 인해 집이 침수되면서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던 가족이 참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반지하를 짓지 않는 반지하 감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서울시에는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대책에 누구는 살고 싶어서 반지하에 사는 줄 아냐, 반지하도 없으면 이제 어디까지 몰리게 되는 거냐며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생충에서의 반지하는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폭우로 인해 침수의 직격탄을 맞는 공간이자 곰팡이와 습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어떤 이들은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빈곤층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반지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반지하는 1968년 북한에서 공작원 31명이 내려오며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이 전시체제에서 서울시민 350만 명을 대피시킬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하층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축법을 개정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방공호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하실을 빈 공간으로 두기는 아까우니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창고나 보일러실로 사용했지만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인구가 몰리면서 저소득층이 새들어 사는 경우가 많아졌죠. 원래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를 묵인했고 1975년에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지하방을 합법화하였습니다. 반지하에 주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기가 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지하에 있는 창문을 열면 바로 길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없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창 앞에 화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상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 환기도 하기 힘드니 곰팡이 등이 생기고 이는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농도를 높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방범창을 설치해 놓으면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재해로 인해 빗물이 집안에 들이칠 때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신림동 모녀와 같은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1인 가구 중 반지하에 거주하는 인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기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20세에서 34세의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2005년 34%, 2010년 36.3%, 2015년 37.2%로 계속 늘고 있죠. 이들은 언젠가는 지상층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반지하는 당장 월세가 싼 곳을 찾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60대 가구 비중은 2005년 14%에서 2020년에는 36%까지 늘었습니다. 이렇듯 반지하에 사는 연령이 높아진다는 건 경제불평등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반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닌 반지하가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재난불평등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재난은 이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안산에 있는 빌라의 계단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배송하던 쿠팡 근로자 김씨였습니다. 야간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물량을 정해진 시간에 배송해야 했고 쉼없이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다량의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 쓰러졌습니다. 김씨는 주변 쿠팡맨에게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 첫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구로 콜센터의 직원도 몸이 아프다는 걸 호소했으나 오후 6시가 지나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똑같은 상황에서도 재난불평등은 취약층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혹자는 가난은 행동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밑에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방 안에서 가난과 온몸으로 싸워야 하는 이들이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주에서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폭우로 인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였습니다.
뉴욕주는 원래 반지하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자 반지하의 합법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불법 거주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 없으니 이들의 거주지를 합법화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반지하를 감축하면서 내는 지원은 거의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이미 허가받은 반지하 주택을 최대 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면서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니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죠. 정작 살 곳이 없어서 반지하까지 내몰린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가족이 마음 아프게 죽은 그 사건은 본질이 재난 불평등입니다. 예. 같은 곳에 침수가 됐는데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은 재산 피해를 입고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이 주거 여건의 불평등이 재난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재난은 항상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국가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적 빈곤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제해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불평등한 국가와 경제 구조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손을 뻗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은 가난으로 인해 끔찍한 비극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